네, 수도권의 주택 부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특단의 공급 조치를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공급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핵심은 일단 착공을 기준으로 해서 공급을 해나가겠다라는 것인데 전체 공급량도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97 대책이 발표된 것인데 수도권에는 연평균의 이 9만 가구의 이제 공급 부족이 있으니까 이보다 더 많이 이제 공급을 해야 되겠죠. 전세 사기 여파로 이제 공급 물량이 계속해서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분양 시장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지금 뭐 부동산 경기도 상당히 좋지 않은 데다가 물가는 올라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 네. 일단은 이제 기준을 인허가가 아니라 착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야 좀 더 안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공공이 주도하는 빠른 공급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주로 우리가 민간과 공공이 나누어서 이제 아파트를 많이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 상당히 공공이 주도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하겠다. 착공 물량 기준으로 연평균 한 27만 호가 되니까 물론 이제 해마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누어지면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27만 호 신도시 한 개 수준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공급량이 되고요. 네.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개발 시행하기 때문에 속도나 물량도 좀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고 물량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공공의 역할이 확대된 게 좀 눈에 띄는데 관건은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이 도심에 얼마나 공급될지 아니겠습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도심 공간에 공급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LH가 이제 직접 공급을 하게 되고요. 그만큼 속도가 높고 또 개발 이익은 환수가 됩니다. 서울 강남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용적률을 최대 500%로 그러니까 용적률은 높이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더 많이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데 바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서울 내에 뭐 노른자위라고 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상당히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은 지역. 그러니까 상계, 번동, 하계, 중계, 그다음에 가양 지역 그리고 수서 지역 상당히 교통이 좋은 지역입니다. 예. 이런 지역에 노후 임대주택이 이제 재건축되고요. 용적률은 500%가 되니까 한 2만 3천 호 서울 지역 내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 공급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 국토교통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한번 더 보시면 성균관대 야구장, 그다음에 강서구청 별관, 그다음에 위례 업무용지, 그다음에 네. 한국교육개발은 바로 우면동에 위치를 하고 있죠. 이 지역의 유효부지를 활용해서 한 4천 호 정도. 이것도 네. 결코 적지 않은 공급량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다 보면 노후 공공청사나 국유지를 정비해서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국가고 LH니까요. 2만 8천 호를 공급하게 되고 폐교 등 학교 부지도 활용하면 한 3천 호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연간 한 27만 가구 공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계대출 규제 방안도 나왔고요. 또 부동산 범죄를 수사하는 조직도 신설한다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을 감독하는 기능이 강화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서 뭐 우리가 전세 사기도 있었습니다만 일절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도 취해집니다. 네. 627 대출 규제를 통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제 둔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이른바 투기 또는 조작 이런 것을 이제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집값 상승 기대 심리는 여전합니다. 가계부채는 또 더 올라가고 상당히 좀 악화되는 그런 또 상황들도 읽을 수가 있는데 네. 합동거래감독기구가 신설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 제출을 이제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빚져서 연끌해서 무리하게 주택을 못 사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근거 없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는 강남 3구와 용산의 주택담보대출 LTV라고 그러죠. 50이었던 것을 40%로 축소하게 됩니다. 또 규제 지역의 LTV는 축소를 해서 또 규제 지역이 추가적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1주택자의 전세 대출은 2억 원으로 제한하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DSR도 적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대출은 해주지 않습니다. 수도권 이용자 약 한 30%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1인당 6,5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니까 예. 무리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가 취해집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에는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이 또 전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네, 뭐 집값 공급에는 장사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 잡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중요한 것은 일관된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김현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일관된 의지를 피력하고 있거든요. 이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착공 기준으로 135만 호 2030년까지 공급을 착공 기준 공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LH 역할의 변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종의 우리는 이걸 뭐 싱가포르형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 부동산 정책 분석에서는요. 공급 속도를 민간에서가 아니라 이제 공공에서 주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도심 유유비지 또 노후 공공시설 등을 총동원하기 때문에 정말 살고 싶은 곳에 교통이 입지가 좋은 곳에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토부 장관도 이 단체장뿐만 아니라 토지 허가 거래 구역 지정 권한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여차하는 상황에 장관도 토지 거래를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신속하게 새롭게 권한이 마련되는 부분입니다. LTV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파급력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요. 넉넉한 전세 대출을 했기 때문에 갭 투자 또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 안정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급 속도와 주택의 품질, 또 적정한 가격 이런 삼박자가 얼마나 이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충족이 될지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